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설명회를 해서 그런지 좀 긴장이 좀 되는데, 또 어쨌든 이제 어머니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금 긴장을 풀면서, 서서히 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예비고1, 예비고2 이제 공동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총괄부원장, 서한슬 총괄부원장이라고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저번에 5월에 예비고1 설명회를 했었고, 이번에 예비고2로 중점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어차피 또 예비고1이든 예비고2든 이제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같기도 하고, 또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기도 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같이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수업 관리 방식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같이 묶어서, 그리고 이제 고1이 됐을 때, 고2가 됐을 때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다 정보를 담았으니까, 또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비도 오고, 지금은 비 혹시 오나요, 어머님들 혹시? 뭐 왔다 안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 다행히 또 시작할 때쯤에 조금 이제 비가 잦아들더라고요. 아주 다행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비가 오기 전과 비교했을 때 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충분히 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요. 여기, 잠시만요. 네,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진행 차례가 나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그리고 이제 3가지 플러스 마지막에 이제 시간표까지. 네. 제가 이제 요거 시간표는 수정을 못했네요. 예비 고1, 2 시간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고1, 2 시간표 같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하게 되면은, 네. 저희 학원 소개랑 수업 방식에 대한 소개를 이제 드리는데, 5월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이제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 서울국어논술학원 자체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짧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소개입니다. 저희가 제일 큰 대형 학원이다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 남부 쪽에서 제일 오래됐다. 그래서 98년에 만들어졌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맛집들도 무조건 큰 식당이라고 맛집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 좀 허름해 보여도 맛집인 이유는 다 있다. 결국은 오래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식당만의 노하우가 있는 식당일수록 결국 손님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다. 물론 기왕이면은 이제 찾아가기도 좋고, 또 시설도 쾌적하고 이러면 더더욱 좋겠지만은, 맛집인 식당은 맛집인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도 어쨌든 간에 이제 9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올해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거의 27년째인데 28년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노하우를 살려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국어, 그리고 이제 대입 국어, 고등학교 국어를 통해서 이제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논술이라든가 면접 같은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별로 이제 전문으로 맡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그 노하우를 이제 접목시켜서 어쨌든 간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각자의 수업을 집중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넘겨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우선 30명, 40명 듣고 있는 학원도 있고, 100명을 듣고 있는 학원도 있고, 물론 100명은 요즘 그렇게 이제 대형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최대 많아봤자 13명, 15명밖에 안 됩니다, 반별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대학 조교 선생님을 쓰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수업은 담임 선생님이 하시죠. 근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과제 점검까지 하고, 만약에 과제를 혹은 이제 그 목표하는 이제 그 성취도, 요구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요일에 또 클리닉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클리닉 관리까지 담당 선생님이 직접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담임 선생님이 해주셔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 정예를 어떻게 보면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의 교육 방향에 맞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수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생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관리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연계가 훨씬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랑 관리하시는 조경 선생님이랑 연계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실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1학기 중간, 여기는 중간으로 써있는 이제 기말도 못지않게 또 저희가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재원생 합격률도 나오고 있다라는 저희의 이제 성과 자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저죠. 그쵸? 그래서 고등부, 예비고 1, 2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은 총 4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국국어의 서국총괄원장님,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저 스스로 소개했었던 저는 총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정민 선생님과 윤경복 선생님도 다 고등부를 전담해서 크게 이렇게 4분의 선생님이 내신 때는 학교를 다 맡아서 학교별 특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방학 기간이라든가 정규 수업 때에는 또 본인들이 원래 이제 맡았었던 반에 대해서 정규 수업을 담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담임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각자 선임별로 상세 프로필이니까 요건 한번 나중에 여유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각자 이제, 네, 또 이제 연역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4명의 선생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는 저희 서국고 프로그램만의 이제 퍼스트스텝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려 이제 4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은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입학 테스트와 대면 상담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요거는 예비고의 기준이고, 예비고의 같은 경우는 입학 테스트 대신에 이번에 진행했었던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갖고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희 아이 1학기 기말 잘 못 봤는데 별로 의미 없는데 그래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령 본인이 본인 실력을 발휘를 못했어도 그럼 발휘를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학기 때도 그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령 1학기 기말 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친구라도 가져오긴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6월에 봤었던 6월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2가지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선택 자료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봤었던 1학기 기말은 그건 필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비고이들은 입학 테스트, 나머지 예비고이 친구들은 이번에 보는 시험지를 갖고 대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겨울학기 때 스카이 명문도, 이건 이제 예비고이 기준이고, 예비고이는 지금 그대로 내신반 그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제가 이따가 시간표 때 이제 시간표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포스텝 중에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문학, 독서, 문법 중에 부족한 영역에 맞게 개별 관리를 한다. 저희가 이제 예비고의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긴 해요. 예비고의는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여름학기 과정이 6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짧게는 3주밖에 못하고 혹은 5주나 6주 이렇게 학교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예시를 들게 되면 서원고 같은 경우는 학교가 9월 말에 바로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름학기가 3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방학도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5주 아니면 6주인데 여기서의 개별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자체 교재 말고도 특히 학생들 중에 지금 이제 예비고이니까 이제 현 고1 친구들 중에 문법 개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지금 문법을 계속 봤단 말이죠.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에 걸쳐서 문법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2번을 봤는데도 아직까지 문법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문법에서 계속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긴 하지만 저희 자체 교재에 들어있는 문법 파트는 2학기 파트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고1 친구들 1학기 때는 공통국어 1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를 갖고 하게 되거든요. 그 2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문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는 그 공통국어 2의 내용 갖고는 문법 개념을 좀 잡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아니면 조사, 어미, 어간 이런 용어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따로 외부 교재를 이용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 시가와 이제 독서의 예시인데 문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외부 교재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 하루국어 문법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고고 문법 같은 책들이 요새 조금 이제 입문용으로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학생들별로 부족한 영역에 맞춰서 그게 문학인지 독서인지 아니면 문법인지에 따라서 각자에 맞게끔 교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예비고1과 예비고2의 차이점은 예비고1은 개별 과제가 필수입니다. 이 친구들은 필수가 되는 거고요. 반드시 2권씩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비고2는 선택입니다. 왜냐면 기본 진행하는 것 갖고도 힘들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예비고2 친구들은 방학 학기를 활용해서 국어 말고도 다른 과목들을 같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까지 안 들었었던 과학을 이제 듣기 시작했다든가 아니면은 수학이 좀 아쉽게 나온 친구들은 수학을 또 특강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국어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고2 친구들은 선택입니다. 요거는 개별 과제는 선택. 네, 이렇게 되는 거고
2차는 이건 공통점이에요. 입반 후에 반별로 담임 선생님을 배정을 해서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결국은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어떻게든 적응을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때 모니터링을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있어서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을 잘 못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학생들 성향이 또 다 다르니까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피드백할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어머님이랑만 상담하는 것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랑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과제 점검을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묻거든요. 혹시 이거 문제 푸는데 뭐 문제 없었니?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별표 표시를 하거나 물음표 표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유독 많은 친구들이 있죠. 저희는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이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제 2차 관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4차가 나오는데 학생의 수업 적응도에 따라 수업 후 개별 클리닉. 근데 수업 적응도에 따라서도 클리닉을 지도하기도 하고요. 과제를 못 해온 친구들도 개별 클리닉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못한 과제 마저 남아서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잔류가 원칙인데 잔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수업하는 날 말고 별도의 요일을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때 학원에 다시 한번 재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못 해오게 됐을 때는 다 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주에 준 과제는 그 주에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과제 완결 및 이해도 확인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면은 추가로 등원을 한다. 이게 3차 관리에 대한 얘기였다. 4차 관리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사실은 가서는 안 되는 단계까지인 건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태도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지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제를 계속 아예 미수행 상태로 계속 몇 주 동안 안 해온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다른 요일에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수업인데 수요일에 오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에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님도 안 받고 학생도 연락 조절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경고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미 이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등원을 하게 되면은 확약서라는 걸 쓰게 돼요. 그 확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경고가 3회가 누적이 될 시 재등원이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을 같이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3회가 누적돼서 재등록을 못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사실 확약서의 목적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 이렇게 해도 그냥 수업만 들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버릴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좀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취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4스텝 관리 시스템이었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자,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수업 형태 중에 주로 이제 여름학기, 겨울학기 때 진행하게 될 정규 수업 시스템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여름학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주 1회 3시간 수업 플러스 1시간 주간 테스트 개별 지도. 이것도 예비고2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고2는 테스트를 포함해서 3시간이고요. 예비고1은 요 그대로가 맞습니다. 총 4시간. 그러니까 구분하게 되면은 예비고1은 총 4시간이 되는 거고 예비고2는 총 3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3시간 안에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는 약식 테스트로 진행하게 되고 보통 문제는 10문제 정도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문제 15분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간단하게 테스트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주에 배웠었던 내용을 갖고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학이랑 문법은 배운 부분 그 다음에 독서는 배운 지문으로 또 시험을 내게 되면 의미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운 지문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외부 독서 지문을 갖고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 1세트, 독서 1세트, 문법 3문제에서 4문제. 그래서 토탈 합쳐서 총 10문제 구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예비고2의 경우에요. 예비고1은 이 설명 그대로 같습니다. 수업 과목은 예비고2 두 학년 모두 문학, 독서, 문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은 문학이 조금 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거의 2대 1대1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예비 고1, 2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신 때 뭐 예비 특히 이제 나중에 고2가 됐을 때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신에 독서가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서원고만 일부, 서원고만 딱 두 프린트를 갖고 독서를 미리 알려주고 그걸로 문제를 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문학, 문법으로 보통 승부를 봅니다. 그나마 뭐 일부 학교들, 뭐 수지고 같은 학교들이, 수지고나 풍독고 같은 학교들이 뭐 대화, 토론, 논증, 이런 이제 외부, 이제 그 외의 영역을 갖고 와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비중이 문학, 문법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중에서도 문법보다 문학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에 그대로 비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독서 비문학을 배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때 독서 비문학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공부 안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뭐, 거의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의 학생들만 선생님 저 독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독서를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거진 대부분은 내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죠. 거의 문법 문학 위주로 하게 되고. 근데 모의고사 때는 계속 독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서를 준비하는 게 남은 반년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에 한해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수업, 교재, 과제, 이거는 저희 자체 교재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활용한 주간 모의고사. 그리고 개별 과제.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시중에 있는 외부 교재를 활용한 개별 과제입니다. 그리고 예비고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선택입니다. 네, 대부분의 예비고이 친구들은 이 앞에 두 가지만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써 있는 말은 개별 과제는 학생별 학업 성취도. 예를 들어서 예비고이 친구가 이번에 새로 상담을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쌤 저 예비매산비 풀었어요. 이럴 수 있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 너 고1 거 푼 거거든? 그럼 고2 거 라이트 매산비 해볼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똑같은 거 또 볼 필요 없으니까. 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통 8월 중순쯤에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제 2학기 내신을 포함한 내신 대비 수업 시스템인데 기간은 7에서 8주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8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주. 근데 여기서 8주는 직전 대비 포함이에요. 직전 대비 포함. 학교마다 다 이제 국어 보는 날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화수목금 보기로 했는데 그 중에 수요일이 국어 시험 날이다. 그럼 그 전날 화요일 날 와야죠. 그 직전 대비를 포함한 8번입니다. 사실상 주로 따지게 되면 한 7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수업은 총 8번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학교별로 반을 편성하게 된다. 왜냐면은 학교별로 출판사 다 다르고 같은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프린트 작품들이 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시를 들면은 지금 수지고 풍독고가 교과서가 같잖아요. 근데 같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절대 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전혀 다른 프린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학교는 교과서 중심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단원 이름만 갖고 와요. 교과서 단원만 갖고 오고 작품은 외부 작품을 씁니다. 선생님들 중에 교과서 작품 말고 이번에는 외부 작품 써야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프린트를 다 갖고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과서 시를 쓰지 않고 그 시와 관련성이 있는 혹은 선생님이 좀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좀 편한 그리고 또 혹은 관련성이 있는 외부 시를 갖고 온다든가 소설을 내더라도 교과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소설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풍독고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기말 때. 수지고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수지고는 착실한 범생이 스타일입니다. 수지고는 교과서를 정말 충실하게 잘 따라요. 교과서도 잘 쓰고요. 그리고 프린트도 쓰긴 하는데 풍독고만큼 많이 쓰진 않고요. 그리고 딱 학교에서 진도 범위를 알려줄 때 미리 공지에 글자를 넣어놔요. 지문에는 절대 외부 지문 출제하지 않겠다 라고 넣어놔요. 단 개별 문항에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두 작품이 나왔어요. 외부가. 여기서 외부라는 거는 프린트 작품이 아니라 아예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없는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중학교랑 완전 다르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건 출판사별 자체 교재가 있는데 저희가 내신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내용이의 편 그리고 실전 문제 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비상강이다. 그럼 비상강에 맞는 내용이 예편. 이거는 이제 교과서 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상강의 실전 문제편. 이거는 교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편, 문제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교과서만 쓰지 않죠. 프린트도 쓰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프린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프린트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뭐 학교에서 하는 작품들 말고 뭐 예를 들면 고전시가 중에 상충곡이라는 작품을 프린트로 막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예 표지를 달아요. 땡땡 고등학교 상충곡 추가 자료. 그러면 상충곡 개념도 넣어줘야 되고 뒤에 상충곡 문제도 넣어줘야 되고 당연히 이러한 개념들을 포함해서 프린트 진도, 교과서 진도를 포함해서 매주 테스트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테스트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지고 다르고 풍덕고 다르고 뭐 서현, 상현, 현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학교마다 나가는 진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다만 학교 내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1 기준, 고1 한정. 저희는 첫 주 무조건 문법. 그냥 문법은 고정돼 있어요. 다만 학교도 문법을 절대 교과서로 나가지 않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역시 단원만 써요. 뭐 문법 요소와 어휘라는 2-2단원을 갖고 와요. 단원 이름은 그대로 갖고 오는데 그냥 프린트 갖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교과서 문법을 별로 잘 안 씁니다. 학교들이. 근데 그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문법 내용인 건 맞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번에 그 문법 할 차례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학기 중간이 이제 곧 있으면 오니까 한글 맞춤법 하겠네. 이런 예측은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글 맞춤법을 공부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첫 주에 문법을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뭐냐면은 문법을 첫 주에 공부를 해놔야 매주 문제를 풀어볼 수 있죠. 문법이라는 거는 약간 굳이 따지게 되면 국어 영역주 중에서 가장 수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수학처럼 똑같이 공식을 알아야 그 공식을 갖고 응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문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 때문에 문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업 자체에서는 학교별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당연히 풀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포함해서 이건 아까 정규 때도 마찬가지인데 테스트 결과 그리고 학생별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플러스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못해서 어느 요일에 다시 몇 시에 오기로 했는지까지 바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장문의 문자로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같이 보내요. 어머님들한테도 보내지만은 학생들한테도. 왜냐면 이게 가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머님께 보내면서 동시에 학생한테도 같이 보냅니다. 근데 학생들 대부분은 문자가 왔는지를 잘 모르죠. 네. 그러면 핸드폰 켜봐. 그러면 다 와 있습니다. 보통. 아무튼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까랑 정규 수업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도가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봐줘야죠. 수업 끝나거든 수업 전후 타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일이나 다른 시간대에 불러서 그때 마저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런 설명입니다. 이게 1부였고요. 1부가 좀 길긴 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부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2부 내용이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예비고1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상담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국어 잘했는데 왜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이렇게 못할까요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려워진 게 맞죠. 애들이 항상 그 얘기예요. 중학교는 제가 그냥 공부한 대로 하면은 학교쌤이 그냥 그대로 문제 내주세요. 그냥 고르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자꾸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게 하는 게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이제 문제 구성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국어는 그냥 배운 내용만 기억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국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활용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 활용과 응용, 사고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정말 힘든 거죠. 중학교 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 관련 특징들이 쓰여 있죠. 중학교 국어는 내용이 중심인 반면에 고등국어는 사고 과정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이제 고등학교들이 모의고사식으로 많이 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기에 추가 자료를 준 다음에 너 이 작품 읽었지? 그럼 이 작품을 읽었으면 보기에 적용해봐. 아니면 거꾸로 자, 이 보기가 너가 배운 이 작품에 대한 추가 자료야. 그럼 추가 자료까지 너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이 5개 선지 중에 한번 골라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답이 A면 A는 A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답 A라는 게 다 보여요. 그럼 보이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막 숨겨져 있는 거죠. 막 숲을 헤치고 가시밭길을 건너서 간신히 다 걷어내니까 A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학생들도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작품 같은 경우도 배웠을 때 줄거리, 개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우면 해결이 됐던 부분이 좀 많았는데 반면에 고등학교는 보기가 꼭 나온다. 그리고 추론 근거 찾기 이거 정말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 소설에 뭐 철수라는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지? 너가 한번 이거 추론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그 인물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훨씬 어렵죠. 그리고 중학교가 교과서 중심인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낯선 지문 항상 보기 같은데 언제든지 출몰할 수 있다. 심지어 지문에 외부 지문을 넣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수지고조차 보기에는 외부를 넣는다라는 거죠. 다른 학교들은 그러면 지문에다가도 외부 작품을 넣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번에 마침 6월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죠. 그럼 1학기 기말 때는 그 6월 모의고사를 썼던 거죠. 그럼 이어서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2학기 중간 때는 9월 모의고사를 쓰겠죠. 그리고 2학기 기말에는 11월 모의고사를 내겠죠. 요즘 11월이 이제 10월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더더욱 활용하기가 좋죠. 미리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딱 키워드가 나오죠. 아는가? 너 이거 제대로 알고 있니? 이렇게만 물어봤었던 게 중학교였다면 고등학교는 너 이거 아는 건 알겠는데 너 여기다가 갖다 쓸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게 고등학교 국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말도 중요한데 고등학교 국어는 개념 암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자기가 배웠었던 작품을 갖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수직권 학교들이 어떻게 요즘 실제 시험을 내는가. 역시 아까 나왔었던 부분의 연장선이에요. 교과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외부 지문은 기본이고요. 교육청 수능형 모의고사를 갖다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의고사형으로 문제를 낼 거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모의고사 작품 쓸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모의고사형 작품들의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세요. 너 이거 모의고사 봤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EBS 인강 링크 주십니다. 이번에 육모 자 지금 쌤이 그 구글 클래스에다가 링크 하나 올렸어. 이거 뭐예요 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본 거 해설이야. 수업은 안 하는 거죠. 애들은 그걸 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보기 활용 문제.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쵸?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무너지는 포인트를 크게 저희가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외웠는데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외우고 안 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춰져 있으면 그 감춰져 있는 걸 어떻게 감춰져 있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수풀을 어떻게 걷어내는지에 대한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찾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요령도 생겨야 되고 그런 문제 유형도 많이 봤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찾는 거였지? 라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정말 애들 많이 범하는 실수예요. 선지를 제대로 안 읽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유형을 이제 학교들도 의도적으로 좀 그런 거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의 1번 문제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뭐뭐 한 것은?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이렇게 객관식 1, 2, 3, 4, 5번 나오죠? 그러면은 학교가 어떤 트릭을 많이 내냐면은 앞에 말은 맞는 것처럼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작품의 화자는 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그럼 애들이 마음이 급하면은 앞에만 보고 이거 답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뒤에가 틀렸던 거죠. 이런 식의 트릭을 정말 많이 넣어요.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선지의 구획화해라. 쌤, 선지의 구획화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선지를 쪼개서 나누는 거야. 나눠서 구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형도 되게 좋아하냐면요. 그냥 선지를 이렇게 대충 내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 구성도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작품 5개를 가나다라 말을 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작품 5개, 6개는 뭐 거의 모든 학교들 5개, 6개씩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마는 실제 예시긴 합니다. 가마는 나, 다와 달리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그러면서 뭐 직유법을 활용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우선은 이렇게 세모를 쳐놓고 나, 다 두 작품에는 직유법이 없어야 돼요. 이게 맞으려면 달리라고 써있기 때문에 나, 다 두 작품에는 직유가 없어야 돼요. 그것부터 찾아야 되죠. 두 번째, 가와 마의 직유법이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 이렇게만 끝내지 않는 게 문제죠. 직유법을 활용하여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써 있으면은 또 이런 트릭도 가능하죠. 직유법은 나오는데 자연 묘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시간 많이 들겠죠. 네, 정말 좋아합니다, 학교들이. 네, 이건 예시입니다, 물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럴 때 학교가 이제 그 선지를 나눠서 문제를 내는 경우에 이 2번 문제점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쵸? 세 번째, 시간 관리. 이거 정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아, 쌤, 저 시간 부족해가지고 뒤에 10문제 다 찍었어요. 생각보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거의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제가 맨날 너 문법 먼저 풀었니? 이게 물어보거든요. 웬만하면 문법 먼저 푸는 게 좀 좋은 게,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여담이긴 한데, 문법이 어렵기는 한데 고점이 낮아요. 문학은 진입장벽은 낮은데 고점이 높거든요. 웬만하면 문법이 시간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개수 보고 그 개수에 따라서 몇 분 투자할지를 정하고 그 나머지 분을 문학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정말 순수하고 착해요. 그 순진하고 1번부터 문학 나오고 보통 학교들이 요즘 문법을 뒤에 깔거든요. 문학을 앞에 깔고. 그럼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1번, 2번, 3번, 3번 어렵다. 한 5분 쓰고 4번 넘어가는데 시간 벌써 이게 이제 문법 10문제 보려고 하는데 10분 남았다 하는 거죠. 아무리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문법 10문제 10분 만에 풀 수 있을까요? 심지어 OMR 마킹도 안 했는데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아무리 문학에서 다 맞아도 잘 봐야 뭐 한 70점? 뭐 심하면 5, 60점대가 뜨는 거죠. 중학교 때 본 적 없는 점수가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경험을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불행한 전철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맨날 막 상담할 때 조금 이제 오버를 하긴 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빈다고, 제발 문법 먼저 풀어라. 제발 시간 관리해라. 그냥 앞에서부터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애들이 중학교 때는 애들이 시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배웠던 것만 나오기도 하고 범위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5문제를 풀어도 뭐 45분이든 50분이든 충분히 다 풀어요. 그 경험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그냥 푸는 거죠. 근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남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번에 써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해한 것 같다와 풀 수 있다. 제가 맨날 이제 질문 애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쌤이 질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해했니? 네,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이건 하소연인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오답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준 거를 바탕으로 오답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물어봤다고 저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5개를 틀렸는데 뭐 3개는 본인이 다 했어요. 오답을 했어요. 2개가 질문이었던 거죠. 그럼 2개를 물어봐요. 쌤, 저 4번 질문이요. 10번 질문이요. 그러면 2개를 저한테 답을 다 들었어요. 쌤, 저 끝났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적어갖고 와. 왜냐면 애들이 절대 제 말만 들어서는, 그리고 본인 글씨로 적지 않는 이상은 100% 까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력이다. 인간의 기억력은 휘발성이 있다. 제가 맨날 그 얘기해요, 맨날. 정말 너가 이 순간에 알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딘가에 좀 남겨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이걸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비고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건 예비고일을 위한 팁이죠.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닌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암기는 없어야 되겠다.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외는 있습니다. 문법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외워.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 외우는 게 이해하는 것보다 나을 때. 그때만 외우라고 해, 나는. 이렇게 말을 전제를 깔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아이들 외울까요? 정말 안 외웁니다. 시험 전날까지 안 외우는 거 봤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 종이 꺼내. 적어. 이렇게 시켰거든요. 진짜 그렇게 시켜야 좀 하지 진짜 아이들 안 합니다. 물론 정신 없는 것도 있겠죠. 두 번째,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오답 노트라는 게 참 있으면 좋죠. 오답 노트라는 말도 물론 좋은데 이제 나만의 오답 사례집이 필요한 거죠. 나 자꾸 이거 왜 틀리지가 아니라 나 이거 지금 벌써 몇 번째 틀렸네. 그렇게 이제 아카이브를 쌓는 게 좀 중요해요. 본인만의 그 오답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말 많이 안 하는 부분이죠, 애들이. 애들은 무언가를 따로 노트를 만드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세 번째, 모의고사형 문제. 이건 진짜야. 왜냐면 내신도 모의고사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신형 완전히 무슨 내용 자체만 물어보고 이런 건 더 이상 없다. 네 번째, 공부 습관. 지금부터 습관을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예비고의 내용이에요, 이제. 네, 예비고의 내용. 자, 고1과 고2는 어떻게 달라질까? 고1은 간단했죠? 1학기 땐 공통국어 1, 2학기 땐 공통국어 2 이렇게 구분됐었죠. 하지만 고2로 넘어가면서부터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뀐다. 그래서 문학, 독작, 화원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는 예비고의 어머님도 아시면 좋은데 제가 사실 느낀 게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은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뭐 배우는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예비 고2면 지금 고1인 거잖아요. 현 고1. 내년에 너 내년 2학년 1학기 되면은 뭐 배우는지 알아? 제가 계속 지금 상담 거의 막 열 몇 개씩 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바로 대답한 친구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 혹시 너 학교 홈페이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대요. 심지어 저한테 시험 날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쌤 그거 언제 봐요? 야 너가 거기 다니지 않니? 맨날 물어보는데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육과정 다 나와 있습니다. 2025학년도, 26학년도 다 써 있어요. 근데 애들이 안 보죠. 그래서 혹시 높아심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2학년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면 정말 좋아요. 2학년 1학기는 고정이에요. 학교 상관없이 문학입니다. 문학 무조건. 그럼 이제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죠. 문학이라고요? 그럼 문법 안 봐요? 안 봅니다. 문학만 배워요. 아이들에게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안식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애들이 이거를 미리 알고 충격을 맞이하는 게 나은 거지. 나중에 올라가서 과목 이름이 왜 문학이지? 쌤 국어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인데 2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양상은 요즘 트렌드이긴 해요. 화법과 언어. 줄여서 이거 화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문법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문법.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1학년 애들한테 너네 문법 포기하면 안 돼. 너네 지금 포기하잖아? 내년 2학기 때 또 고통받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네 학교가 내년에 2학기 때 뭐 하는지를 빨리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각각 학기 때 뭘 하는지를 알아야 여기 사이에 뭐 있죠, 어머님들? 여기 사이에 뭐 있죠? 여름방학 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죠? 겨울방학이 있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방학 때 뭐가 1순위인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겨울방학 때는 지금 예비 고2 되는 친구들, 이제 고2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뭘 먼저 해야겠죠? 당연히 문학이죠. 당장 문학이 닥쳐 있는데.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문학 비중 높잖아요. 45문제 중에 15문제가 다 문학이거든요. 3분의 1인 거니까 적지 않죠. 그러면은 중간에 여름방학 때는 이때는 학교마다 달라지는 거죠. 화원을 배우는 학교들은 문법을 빨리 해야 돼요. 이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풍홍, 지금 제 떠오르는 건 수풍홍인데
수풍홍 포함해서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화원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지구는 원래부터 그냥 원래 문법을 항상 했던 학교니까 수지구는 무조건 고정이고요. 풍덕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천고가 화원으로 바뀌어요 이번에. 그리고 풍덕고가 제가 알기로는 독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독서와 작문. 줄여서 독작이라고 하죠. 여기서 독서가 바로 비문학이죠. 그럼 독작을 하는 친구들은 빨리 비문학 해야 돼요. 왜냐면은 1년 반 동안 비문학 거의 안 했으니까. 학교들이 비문학이 1학기 때는 1학년 때 잘 안 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서를 굉장히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빨리 이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2학년 2학기 때 뭘 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문법을 해야 할지 비문학을 해야 할지 이게 정해지게 되죠. 제가 왜 답답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애들이 당장 내년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 국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답답한 거죠. 저희 아이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써있죠. 문학은 단순히 현대시, 현대소설 그나마 가끔 고전시가 한두 개 그렇게 끝나지 않고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전시가, 고전산문도 고전소설, 고전수필 그리고 현대문학도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수필 심한 경우에는 극갈래까지 무려 7갈래, 7종류의 갈래들이 보통 이제 학교들이 이제 문학만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들이 보통 이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기준으로 각각 시험 기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작품을 배웁니다. 당연히 교과서만 배우지 않죠. 모의고사나 프린트를 쓰죠. 그러니까 그걸 주구장창 문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독작, 당연히 독서 비문학이 들어가니까 애들 특징이 또 어떻죠? 모의고사 풀게 됐을 때 애들이 유독 어렵다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쌤 국어 푸는데 갑자기 왜 DNA가 나와요? 다 독서입니다 그거. 문학에서 DNA 나올 일 없잖아요. 다 독서예요. 쌤 갑자기 왜 헌법 얘기가 나와요? 다 독서입니다. 그것도. 왜 경제가 나오죠? 그거 다 독서예요. 그래서 이때 당연히 질문이 길고 어려워진다. 그리고 화법과 언어. 자, 특히 화법과 언어 중에 언어가 문법이기 때문에 고일 문법보다 어려워지고 더 깊어진다. 근데 학교쌤들의 그 기본적인 함정이 있어요. 고1 때 문법을 배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시냐? 고2 때 이제 화언을 하잖아요. 학교들 중에. 수지, 홍천 같은 학교들. 똑같은 파트를 할 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너네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넘어갑니다, 그냥. 그럼 고1 때 문법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왜 그냥 넘어가지? 근데 학교쌤 입장에서는 굳이 작년에 했던 부분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문의 변동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했었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애들은 아무 말도 모르고, 못하고, 하고 있다가 다음 파트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수능과 같은 전 범위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고1 1년을 다 배웠기 때문에 특히 고2 첫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부터는 사실상 거의 수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고1 버전 수능을 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1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배운 게 없었으니까 중학교 내용을 했단 말이죠.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거의 1학기 내용밖에 못했었어요. 구모도 다 들어가지 못했었죠. 근데 고2가 되면서부터는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자, 이건 이제 여기 나오는 주요 학교의 출제 특징은 이건 고2 기준이에요. 자, 수재권의 공통 흐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 또 연장선이에요. 교과서 밖의 외부 지문, 수능형 문항을 더 확대해서 내기 시작했다. 아까 고1이랑 공통점이 보이시죠? 보기 또 들어가 있죠. 보기 적용한다. 매력적 오답. 맞아 보이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되게 정말 싫어해요. 혹은 가장 유사한 것은. 그럼 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않아요? 이과 친구들이 좀 그런 말 많이 해요. 쌤 이것도 맞아 보이는데요? 맞아.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번 선지는 2번 선지 아니었으면 답이었을 거야. 근데 2번 선지가 더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야. 답이 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이과 친구들은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수학과 공통점이 딱 떨어진다는 건데 국어는 딱 떨어지는 게 없죠.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그나마 문법 좋아하는 이유가 문법이 그나마 떨어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별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지금 올해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화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 고1 친구들이 내년에 고2가 됐을 때. 지금 고2 친구들은 독작입니다. 풍덕고 독작이고요. 서원고 독작이고 화원. 지금도 벌써 보게 되면은 독작이 학교 3개, 화원이 학교 5개. 화원이 많죠? 내년에 화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6개로 늘어나요. 화원이 트렌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보통 이렇게 3가지로 나뉘거든요. 2학년 1학기가 문학이고 2학년 2학기 때 화원이잖아요. 2학년 2학기 때 화원을 택한 학교들은 3학년 1학기 때 독작을 합니다. 이때 독작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2학년 2학기 때 독작을 미리 했던 학교들은 3학년 1학기 때 화원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3학년 친구들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거나 혹은 첫째가 고3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고3의 특징은 수특을 해요. 근데 수특을 하는데 화법이랑 문법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수특 문학이랑 수특 독서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떤 선택지가 낫다? 학교 입장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죠. 어차피 독작할 거 차라리 뒤로 미루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원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모든 학교가 다 화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벌써 6대3까지 벌어졌거든요. 여기 이제 5대4라고 돼 있지만 이미 여기 5대3이군요. 6대2로 내년에 이제 바뀌거든요. 나중에는 모든 학교 다 8개 학교 다 이제 화원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각자 학교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넘기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건 예비고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제 문학이 당연히 1수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당장 2학년 1학기니까요. 갈래별 개념과 필수 작품을 정리하자. 필수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어머님들 이름 한두 번 들어봤을 법한 작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송미인곡, 상미인곡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뭐 가시리, 서경별곡, 뭐 동동 이런 거.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작품들이 보통 필수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학교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소설의 특징이 뭐냐면은 쓰는 말 또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연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따로 정해져 있고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혹은 자신의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것도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게 중세국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독서 비문학. 매일매일 지문 훈련을, 이거는 이제 마치 이제 운동으로 치자면은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만들라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한 지문씩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지문을 풀어보면서 긴 지문 읽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요즘 아이들 문제점 뭐죠? 너무 숏폼에 익숙해져 있죠.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뭐 이런 거 보면서 맨날 빨리빨리 알려주고 1분, 2분 안에 알려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점점 안 하게 되거든요, 요즘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긴 지문 보게 되면 특히 내신 문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첫 페이지가 다 글만 써 있으면은 애들이 이거를 우선은 좀 이렇게 못 읽게 돼요. 이거 어떻게 읽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특히 2학기 때 화원을 해야 되는 친구들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문법 총정리, 문법 개념을 익혀라. 당장 이제 애들한테 그런 거죠. 얘들아, 너 부품사가 뭔지 아니? 그리고 조사가 뭔지 아니? 조사 종류 알고 있니? 어건, 어근 차이점 아니? 제가 맨날 그 판별하는 질문이 있어요. 문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어간, 어근 구분해봐. 어간, 어근. 혹시 어머님들도 심심하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도망칠 수도 있긴 한데요. 내가 설명해서 얘기 들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그거 물어보라고 하더라. 어근이랑 어간 차이 아니? 이게 보통 이제 문법 개념을 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약간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비슷해 보이죠, 단어가.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애들이 아직까지 이거 고3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전제가 깔리죠. 이제 어머님도 아셔야 된다는 조건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알고 있는지만, 아까 들었어. 어근, 어간 물어보라는데? 뭐 그런 걸 물어봐. 거의 모른다는 거거든요. 알지.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무튼, 이건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문법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기출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아까 나왔던 부분이랑 비슷하죠. 왜 틀렸는지 선지 분석 루틴 이런 건데 이것도 오답 사례집을 만들어내는 거랑 거의 일치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우상향으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애들이 지금 이제 고1 친구들 혹독한 1학기를 거쳤어요. 아, 고등학교라는 거 정말 가혹하구나. 수행도 챙겨야 되지, 학교별로 내신도 준비해야 되지, 과목별로 내신 준비해야 되지, 또 내신도 국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도 어려워지고 영어도 어려워지고 정말 힘든 시기인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대평가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목표인 만큼 우상향을 그리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다시 본문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희 어떻게 수업할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과서 목차를 먹었어요. 예비고일 이건 저번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때 5월 설명회 때 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예비고일 문학 실제 목차예요. 딱 8주 완성 쓰여 있고 8주 구분돼 있죠. 각각의 한 주에 한 세트씩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예비고일 친구들한테는 문학을 너무 많이 이제 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주요 작품들 위주로 특히 제가 넣어놨지만은 인문학이 좋은 필수 작품으로 엄선해서 8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주 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작품을 알아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성 및 주요 문제풀이까지 다양하게 이제 겪어볼 수가 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내년에 이제 고1로 올라갔을 때 이제 주요 교과서 뭐 출판사 혹은 프린트로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쌤, 저 이 작품 이름 본 적 있어요. 근데 이름만 본 적 있다고 얘기해요. 뭐 내용이 기억 안 나니? 아, 내용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그러죠. 바쁘니까. 네, 그럴 수 있긴 한데 가슴은 아프죠. 두 번째, 독서 비문학입니다. 8주. 좀 더 길어 보이긴 하지만 독서는 이게 이제 지문 개수가 좀 많은 게 풀어보는 게 중요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기본 과정,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실제 이제 독서 비문학을 세부적으로 영역으로 나누게 됐을 때 이렇게 총 5개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인문 지문 들어가는 방법 다르고 사회 지문 분석 방법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영역별로, 문학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그 분석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문법입니다. 문법 8주 완성, 그리고 단원도 딱 8개. 살짝 말씀드리면 이 중에 여기 1번, 2번 보이시죠? 요게 1학기 중간고사. 1, 2가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2 친구들이 고1이 됐을 때. 그쵸?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여기 8번. 8번이 1학기 기말고사. 네. 우선 이렇게만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파트들은 그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단어라는 건 뭔지, 문장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니까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거는 예비고2 목차예요. 예비고2는 6주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제 학교 이제 2학기 내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8주 마당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6주로 나누어서 주요 작품 위주로 이제 훨씬 이제 배우게 되고요. 아까 예비고1 문학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작품 수가 많죠. 더 심화적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골고루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8개 마당으로 구성돼서 작품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기준은 주요 학교 국어 출판사, 그리고 수특, 수한,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그런 데서 수록됐었던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설명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독서가 나오죠. 6주 완성. 그래서 독서론, 인문, 사회, 예술. 쌤, 아까보다 훨씬 더 적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반 자른 겁니다.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아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접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 관련 설명이 마저 나와 있죠. 6번까지. 과학,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비고2 문법, 괄호 열고 화법과 언어. 보시게 되면 목차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이게 뭐겠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2학기 중간고사. 지금 예비고2 친구들, 현 고1 친구들, 공통국어 2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 쓸데없는 내용 다 빼겠다는 거죠.
그리고 6번, 7번에 보이시죠?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2학기 기말고사. 물론 출판사에 따라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중세국어를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양 말 나온 김에 그 구분법 좀 알려드릴까요? 아마 학생들이 학기 초에 공통국어 1, 2를 같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럼 공통국어 2가 아마 놀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미리 보고 있는 친구들 거의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 공통국어 2를 꺼내셔서 공통국어 2 써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피신 다음에 목차에서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가 뭐가 먼저인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한글 맞춤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거든요. 이 순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순서가 됩니다. 네. 대부분 학교들은 보통 한글 맞춤법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앞단원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모아서 4단원에 넣었다. 그러면 4-1이 한글 맞춤법, 4-2가 중세국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예외, 제가 기억하기로 천재 김수학 출판사 그런 일부 출판사들은 중세가 1단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높은 확률로 중간고사 때 중세국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수지고가 그랬어요. 네, 그 일을 한번 겪은 후 수지고가 출판사를 바꿨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풍덕고랑 수지고가 같아졌어요, 출판사가. 원래는 다 달랐습니다.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 시간표 안내를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전민 선생님, 윤경원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원장님, 아까 4명 선생님 서 계셨던 거 기억나시죠? 저만 빼고입니다. 저만 빼고. 선생님 왜 빠지세요? 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고2, 예비고3에 좀 더 중점을 맞추기로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현 고3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쉽게도 이제 예비고1 타임은 안 나게 됐어요. 저도 너무 슬퍼요. 예비고1이 재밌거든요. 아이들 이제 새로 알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물론 예비고2도 더 좋긴 합니다. 어쨌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토요일이랑 오후랑 일요일 오전 10시 아직 2타임은 가능하니까 저희 원장님이 그래서 일요일 오전이 마감이 돼서 오후 타임 하나 더 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2반이 가능하다. 지금은 나머지 반은 아쉽지만 대기를 거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비고2, 현고1. 아니 선생님 왜 내신 시간표를 가져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대로 갑니다. 저희는. 왜냐면 어차피 또 6주 뒤에는 다시 2학기 내신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굳이 정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학교별로 또 나누는 것보다는 쭉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학교별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네, 요거는 양해를 부탁드릴 부분이고, 저를 포함해서 총 3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시게 되고, 저희 이제 서공 원장님만 여기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